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주중에 끝난 38회차는 신시내티의 추가 시간 10분에 터진 극장골이 한 명의 독식 1등을 점지해 주시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독식으로 1등을 하신 요전님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39회차 승무패에 다시 매진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월판은 또 한없이 돌아옵니다. 자, 단지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 생각하시고요. 미련은 한켠에 물러두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말회차에서는 꼭 근성하시길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39회차는 K리그 6경기하고 J리그 8경기로 편성이 되어 있고 결코 쉬운 회차가 아닌 만큼 소액으로 도전을 하시면서 대박을 노려보는 주말회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1번 경기가 펼쳐지는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으로 먼저가 있겠습니다. 39회차 승무패 첫 번째 대상 경기는 베레디와 나고야의 정확하게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이죠. 19라운드 일정이고요. 1번 경기는 정말 희한한 루틴을 가진 두 팀이 만나는 요상한 매치업입니다. 자, 그래서 라인업이나 전술에 관련된 분석보다 맞닥뜨리는 양 팀의 루틴으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나고야는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 연봉이 삭감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팀이고요. 올 시즌에는 5승 3패. 자, 가시마 엔틀러스와 함께 원정에서 무승부하면 경기를 하는 팀입니다. 자, 무엇보다 대단한 건 작년, 그러니까 23시즌에도 1년 내내 원정 모든 경기에서 무승부는 단 한 차례. 자, 4월 29일에 치러졌던 10라운드 요코마리 원정에서 단 한 번 무승부를 거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 원정의 총 성적은 17전 1무. 자, 올 시즌 현재까지의 원정 성적은 8전 0무. 정말 무승부가 없는 팀입니다. 자, 작년과 올 시즌의 반환점을 도는 현재까지의 원정 성적을 합산하면 25전 1무를 수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년 2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도 원정만 가면 홀짝 경기를 치르고 있는 나고야입니다. 자, 25전, 자, 25번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 무승부를 거둔 팀. 자, 이런 것은 루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거의 과학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확률로 치면은 4% 정도 되겠죠. 아무튼, 지난 한 시즌, 그리고 지금 올 시즌에 지금 절반을 돌아가는 상황에서, 25번의 경기 중에 한 번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 나고야의 원정 경기의 어떤 그 전술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나고야의 원정 무승부의 노쇼. 자, 이건 루틴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홈팀 베르디가 하필이면 J리그의 독보적인 무승부 1위 팀이라는 거죠. 18라운드 동안 9번의 무승부를 만들어내면서 두 경기 중에 한 번은 무승부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 도쿄입니다. 자, 홈 경기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무승부만큼은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쿄 베르디는 홈 경기 9번 중에서 6번의 무승부, 3경기를 치르면 2경기는 비겼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한 팀은 원정에서는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밖에 무승부가 없고, 또 상대팀은 올 시즌에 J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내고 있는 팀이고, 또 홈에서는 3번 경기를 치르면 2번은 무승부. 정말 상반되는 캐릭터고 상반되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 양 팀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팀의 캐릭터를 한 장의 종이에 겹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나가서 무승부는 죽어도 싫다는 나고야. 자, 일단 무승부 구간은 지워보고요. 승패가 이제 남았습니다. 안방에서의 무승부를 그들의 루틴으로 굳혀가고 있는 도쿄지만 원정팀이 그리 싫다고 하니까 승부를 내보겠습니다. 도쿄의 9번의 홈경기 성적은 2월 25일에 리그 개막전에서
그때 요코마리하고 개막전을 치렀죠.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90분에 동점골을 내주고 93분에 추가 자유투를 내주면서 2대1로 패했던 그 요코마리와의 1라운드를 제외하면 시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던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쿄 베르디는 그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는 올 시즌에 1라운드를 빼고 나머지 8경기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경기였죠. 물론 무승부가 뭐 6무로 굉장히 많고 2승 6무 1패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어쨌든 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무승부가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상대팀 나고야가 원정에서 무승부는 그냥 지우고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기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리그 반환점을 눈앞에 둔 성적이니까 분석의 지표로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참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애매모호한 정말 극과 극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양 팀의 대결, 일단 정리하기는 해야겠죠. 자, 1번 경기의 선택은 홈베르디의 승리 구간에 조심스럽게 안착을 하면서 39회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2번 대상 경기, 니가타와 가와사키의 역시 19라운드 일정이죠. 자, 기록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양 팀이 전술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그라운드에서 표현되는 형태로 보면 방패와 창의 대결이라고 보여지고요. 니가타의 타니구치와 코미유타의 좌우 측면이 화면에 시납으로 잡히면 니가타의 승리, 그렇지 못하면 가와사키의 승리로 봐야겠죠. 자, 중앙 미들의 아기야마의 존재감만으로도 가와사키의 그 떼거지로 모여다니는 포백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니가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야카와 후지와라, 마이클, 토마스 등이 만들어내는 그 포백의 유연한 조직력은 분명히 가와사키의 그 도맨더머 두상이 움직이는 것 같은 포백보다 니가타가 나아 보입니다. 자, 특히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상대팀 파이널에 대한 반응 속도는 가와사키의 정성용 키파보다 코지마가 지키는 니가타가 한 수 위, 두세 수 위의 골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성용 선수를 좀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니고요. 아주 뛰어난 선수죠. 근데 나이 때문인지 몰라도 공중볼에 대한 그 반응 속도, 그리고 위치 선정,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스 정도를 떠나서 굉장히 좀 이제는 후진 양성에 좀 힘써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지마 선수가 정승용 키퍼보다 나은 키퍼는 아니지만, 어떤 그 상대팀 벤치들이 이제 정승용 키퍼의 그 어떤 그 장단점, 그리고 루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승용 키퍼가 나왔을 때 보면은 유난히 공중볼로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부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루틴 같으면은 그 얼리 크로스를 정확하게 헤드로 연결이 된다면 가와사키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그 니가타가 가와사키보다 앞서 보이는 건 딱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와 관련된 그 포지션의 라인업들이 날아다니면 니가타의 승리는 어쩔 수 없는 놀이고요. 가와사키의 그 이에나가와 와키자카의 오른쪽 1, 2선 라인과 원볼란치 타치바나다의 이타적인 플레이에서 초래되는 가와사키의 모든 공격 옵션. 자, 이 모든 공격 옵션이 스윙으로 장착되면 니가타의 든든한 포백이 주는 안정감은 상실될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이죠. 메잘라 포지션의 공미 토노, 그리고 1, 2선 어디에 갖다 놔도 스위칭되는 멀티 포지션의 세코와 야마다, 그리고 야마모토까지 공격적인 전술이 요구될 때 출동 가능한 가와사키의 다양한 옵션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비록 중앙 포워드 고미즈에 비해서 왼쪽에
그 포워드 라인이죠. 말식료의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고, 최근 경기를 보면 단신 야마우치까지 뭐 170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야마우치까지 처방해보고 있는 최전방 좌측의 그 비대칭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가와사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그 만들어내고 있는 가와사키의 다양한 공격 옵션은 상대팀에게 정말 그 공포스러울 정도로 어떤 결정력 있는 모습을 최근에는 또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그 홈팀 니가타 같은 경우는 지금 9경기째 이어가고 있는 그 니가타의 매경기 실점 능력과 9경기째 지금 뭐 이기든 지든 패하든 항상 실점은 같이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가타의 9경기째 이어가고 있는 실점, 그리고 가와사키는 지난 고베전에서 아쉽게 멈추긴 했지만 가와사키의 8경기 연속 득점 행진, 자, 이런 부분 두 가지를 대입을 해서 보면 가와사키의 2연패는 좀 효율적인 배팅 구간에서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경기의 선택은 무패 구간에서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가와사키 특유의 그 전방 압박의 성공을 담보로 해서 패배 구간을 담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라인업을 확인 후에 배팅이 가능한 그 대상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이번 매치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패배 구간에 단통으로 안착을 했고, 자, 내일 라인업이 뜨면 그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한 선수가 풀타임을 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멤버들이 정상적인 그 확정 라인업으로 출동을 하고 교체 라인, 벤치에는 어떤 선수들이 또 앉아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좀 더 유연하게 그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단통 패배 구간에 먼저 안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와 전북의 매치업이고요. 자, 이 경기는 쉽게 가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력과 전술,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과 기대 득점은 당연히 K리그 최약체 전북보다는 대구가 한 수위라고 봐야겠죠. 자, 가와사키와 함께 명가의 몰락이라고 일컫고 있지만 가와사키가 회생 가능한 일시적인 몰락이었다고 보여진다면 전북 같은 경우는 회생이 불능한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문성민의 스피드를 상대 수비수 뒷공간 쪽으로 밀어서 빅찬스를 극대화시키는 부분과 송민규와 전병관의 좌우 측면 플레이에서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 말고는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에 다다른 느낌의 전북입니다. 자, 대구의 전술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힘들겠지만 전북이 스스로의 능력을 하향 조정하면서 다시 깨어난다면 그 무너진 왕조의 흔적을 되찾을 수 있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내가 왜 이러지? 뭐 네가 왜 그러지? 하다가는 내후년, 그러니까 2026 시즌의 K리그2의 그 성격팀 속에는 전북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라운드에서 제주를 잡고 연패를 끊어낸 대구가 당연히 유리한 형국이겠죠.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주중 김포전에서의 그 패배가 전북의 진정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면 대구 뱅크파크라는 그 원정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신락 같은 그 기적의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은 전북이기도 합니다. 3번 경기의 선택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와 있는 전북의 부활 구간과 중원의 밥신까지 제대로 살아나고 있는 대구의 승리 구간을 함께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대상 경기는 이와타 세레소 19라운드고요. 세레소와 이와타 경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경기는 39회차 승무패 대상 경기들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세레소의 아키오 감독은 그 다나카 원볼란치의 오쿠노, 카가와, 부에노를 공미로 활용하던 메잘라 포메이션을 버리고요. 원래는 4-1-2-3 포메이션이 A 전술이죠. 근데 지금은 그 계속 연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B 전술을 과감하게 펼쳐보았는데 지금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타나카와 오쿠노를 투볼란치로 두고 부에노를 공미로 받고 페르난데스와 레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4-2-3-1 포맷을 취하면서 분위기 전환과 경기력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직전 4경기의 성적이 2승 2무 아직 패하지 않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후나키, 니시오, 토리우미 그리고 마이쿠마의 포백은 가와사키처럼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직전 우라와전에서는 그 4경기째 부진의 터널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던 오른쪽에 국대 선수였죠. 마이쿠마를 벤치로 돌리고 선택했던 오쿠다 하야토가 포텐을 두드리면서 아키오 감독의 머릿속을 환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4인방의 공격 편대가 안정궤도에서 이탈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백라인과 그리고 볼란치에서 아키노의 비전술을 제대로 이행해 준다면 세레소의 남은 시즌은 위로만 올라가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레소의 승리 구간은 일단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자, 홈팀 이와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홈팀 이와타는 마테우스가 최전방에서 분전하고 있고 저메인요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 선두 마치다를 2대0으로 돌려 세울 때처럼 4-4-2 더블톱으로 나설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치다전처럼 더블톱이 나란히 한 골씩 피니시하는 그림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복이 심한 세레소 3선을 상기해 보면 가와사키를 5대4로 잡아내던 2라운드처럼 의문의 그 치고박는 시놉시스를 그려볼 수도 있는 4번 경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가와사키를 5대4로 잡아내던 이와타 그리고 홈에서 선두 마치다를 2대0으로 잡아내던 그 이와타, 이 두 경기에서는 상당히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그 두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그 이와타의 경기력이 마테우스와 저메이뇨가 지금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블톱으로 만약에 나간다면은 세레소의 좀 그 어정쩡한, 물론 가와사키보다는 낫지만 세레소의 좀 어정쩡한 그 포백 라인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경기의 선택은 승패, 두 구간을 가져가면서 독식의 기운을 함께 품어서 가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대상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비셀 고베의 역시 19라운드죠. 자, 나란히 13실점으로 2위권과의 클래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리그 최소 실점 팀 간의 매치업입니다. 자, 하지만 메이드 루트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만큼은 간바보다 고베가 앞서가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사미와 웰톤의 원투 패스로 치고 들어가는 간바의 왼쪽 라인 파이널 옵션은 고베를 긴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야마다의 세컨 피니시 타임이라든지 웰톤의 중앙 침투 패스가 고베의 포백이죠. 팀 내 평점 상단을 휩쓸고 있는 하츠세, 마테우스, 야마카와 사카이. 고베는 팀 내 고가, 그 팀 내 평점에서 1, 2, 3, 4, 5, 6이, 그러니까 1, 2, 3, 4, 5, 2. 일단 상단은 거의 수비수들이, 아니면 수비 관련 선수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고베의 그 빠르고 수비되어 있는 공격진의 능력도 좋지만 고베의 가장 큰 장점은 포백의 수비력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고베와 지금 올 시즌에 인생 시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간바 오사카의 수비력이 비슷하지만은 방법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전술적인 그 취하는 형태도 조금 다르고, 아무튼 그 간바 오사카가 우사미하고 웰톤이 원투패스로 치고 들어가서 메이드하는 과정도 많이 봤지만 세컨 피니시가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야마다에게 가장 많이 찬스가 주어지겠죠. 아무래도 그 섀도우 스트라이크다 보니까. 근데 그 세컨 피니시 타임이라든지 야마다 선수의 웰톤이 정말
발끝만 살짝 갖다 대는 그뭐 중앙 침투 패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고베의 포백,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체스 마테우스, 야마카와 사카이, 이 두터운 장벽을 뚫어낼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갑니다. 반면에 고베는 원볼란치 오기아라의 꾸준하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기점으로 하는 오사코, 무토, 야마구치, 사카이의 오른쪽 라인들의 그 공격적이고 섬세한 움직임은 간바가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무시로 카메라에 잡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힌트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올 시즌에 고베가 메이드한 26득점. 자, 그 26득점 가운데 세트피스 득점. 그러니까 필더 플레이어들이 정지한 상태에서 낚아낸 득점이 10골에 이른다는 부분입니다. 26득점 가운데서 10득점이 세트피스 득점이라고 한다면은 비율로 치면 굉장한 비율이죠. 상대 팀의 파울을 굉장히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 비슬 고베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바는 고베의 오른쪽 라인업들이 스위칭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장면을 그 파울로 끊어낼 수밖에 없겠죠. 스피드에서 당연히 고베가 앞서니까 어쩔 수 없는 생존의 파울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고베 비슬 고베 세트피스. 이 정도면은 설명은 다 드렸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의 선택은 홈팀 간바 오사카의 5연승 꿈이 좌절되는 그 패배 구간의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39회차 분석 방송 1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